2018년 영어권 엔터테인먼트 전문 잡지 버라이어티는 할리우드 촬영 감독 조나단 셀라를 10억 불의 촬영 감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분노의 질주, 트랜스포머, 다이하드 등 규모가 큰 액션 프랜차이즈 영화의 속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오랫동안 관객의 뇌리에 남아있던 시리즈의 형식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 아래서 셀라는 자신의 스타일을 지키면서도 관객이 흥미진진하게 몰입할 수 있는 액션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셀라가 이렇게 주목받은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스토리텔링의 장인이라는 버라이어티의 찬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터뷰에서 셀라는 영화에 참여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한 요소는 스토리텔링이며 스토리텔링에 대한 자신의 애정은 촬영 준비의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2014년에 개봉된 영화 존 윅은 셀라의 이런 신념이 가장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은 영화 속 각종 시각적 요소들을 분석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존 윅은 다양한 할리우드 영화에서 스턴트맨과 스턴트 코디네이터로 활약했던 채드 스타헬스키와 데이비드 리치의 감독 데뷔작입니다. 이 둘은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으로 키아누 리브스의 제안에 의해 존 윅을 감독하게 됐죠. 핸드헬드 촬영 기법과 빠른 편집에 의존하는 현대 서양 액션 영화와는 차별성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두 감독은 프레임 속에서 벌어지는 액션의 진행을 관객이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롱테이크 기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또 60, 70년대 액션 영화로부터 고전적인 카메라 구도를 차용했죠. 흐름에 끊김이 없는 액션을 예술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감독의 선택에 액션 연기 경험이 풍부했던 키아누 리브스는 최적화된 배우였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는 액션은 등장인물의 감정과 스토리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현대 액션 영화의 트렌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두 감독의 의지와 잘 맞아떨어졌던 것이죠. 조나산 셀라는 이러한 감독과 주연의 바람을 스토리텔링을 중점으로 한 카메라 연출을 통해 예술적으로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러시아 마피아 보스 비고 타라소프의 부하들이 존 윅의 집을 습격하는 이 장면은 주인공을 포함한 모두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장면이 진행되고 있어서 관객 입장에선 이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장면이죠. 하지만 카메라는 프레임 속의 캐릭터를 일관성 있게 배치하면서 관객이 이 상황을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이제부터 관객은 화면을 반으로 갈랐을 때 존 윅을 주로 왼쪽에서, 비고의 부하들은 주로 오른쪽에서 보게 됩니다. 존 윅의 집에 부하들을 보낸 비고는 집에 앉아 나지막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비고는 계속 화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화면에서 오른쪽은 비고의 공간이라는 것을 먼저 설정합니다. 그 반대편은 비고와 대립하는 존 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고의 부하들이 존 윅의 집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다양한 방향에서 프레임 속으로 들어오는 부하들은 존 윅을 포위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비고의 영역인 오른쪽에서 존 윅의 영역인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이 교차 편집되는 장면에서 비고는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자신도 존 윅의 영역에 침범합니다. 다음 샷에서 존 윅은 비고의 영역인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존 윅은 자신의 영역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면서 비고의 부하들과 맞설 준비를 합니다. 이제 비고의 부하들이 존 윅의 집 안을 채우고 조금 전 집 밖과 마찬가지로 화면 오른쪽과 왼쪽에서 나타나면서 존 윅을 포위하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존 윅은 자신의 공간을 지켜내고 그곳에 있던 부하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우세해진 존 윅은 비고의 영역으로 뛰어들어 많은 수의 부하들을 처리하죠. 존 윅은 다시 자신의 영역인 왼쪽으로 후퇴합니다. 총을 다시 장전하기 위한 것이죠. 다음 샷에서 존 윅은 비고의 부하를 자신의 영역인 왼쪽으로 데리고 와서 제압한 뒤 다시 비고의 영역으로 들어가 그 부하를 포함한 2명을 처치합니다. 비고의 부하들이 또다시 비고의 영역인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 윅은 거의 일직선과 같은 흐름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아가면서 이들을 처리합니다. 잠시 혼란스러운 몸싸움이 있을지라도 존 윅은 대체로 왼쪽과 중앙에서 나타나고 적들은 오른쪽에서 등장합니다. 흥미롭게도 존 윅이 힘에 부치는 싸움을 할 경우 존 윅과 비고의 부하가 화면 정중앙에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는 듯한 연출이죠. 존 윅이 모든 부하를 처리하고 나자 경찰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경찰은 존 윅의 영역인 왼쪽에 있습니다. 존 윅의 편이란 암시입니다.
존 윅과 서로 아는 사이인 듯한 경찰은 존 윅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소음 문제로 치부하고 평화롭게 떠납니다. 문제가 해결된 이후 왼쪽과 오른쪽 구역을 이용하는 연출은 더 이상 조금 전만큼 극명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존 윅은 왜 주로 왼쪽에 있는 걸까요? 보통 영화에서 프레임의 오른쪽은 강한 주인공이나 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진 캐릭터를 위한 공간입니다. 왼쪽은 악당이나 힘없는 캐릭터가 놓이는 공간이죠. 관객은 존 윅이 복수에 성공하길 바라지만 흥미롭게도 주인공인 존 윅은 왼쪽에 있습니다. 극중 존 윅은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전설적인 킬러였습니다. 연필 한 자루로 3사람을 처리했다는 일화를 듣는 관객에게 존 윅의 실체와 능력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장면이죠. 더구나 침입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장면이라 존 윅은 주로 악당의 공간이었던 왼쪽에 배치된 것이죠. 존 윅의 성공 이후 촬영 감독 조나선 셀라는 감독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리치와 계속 일하면서 아토믹 블론드, 분노의 질주, 홉스앤쇼 등 호평받는 액션 영화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버라이어티의 인터뷰에 따르면 셀라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액션이 아니라고 합니다. 셀라가 진정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는 사실 뮤지컬이나 판타지라고 하네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작품에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펼쳐낼지 기대가 되는 촬영 감독입니다. 영화 속 시각적인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